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에 진보적 가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당에서 한 단계 발전한 진보의 가치를 갖춘 새로운 정당으로 진전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특히 이 비정규직 문제, 지금 뭐 KTX 문제나 FTA 문제나 뿐만 아니라 뭐 남발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당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주노총과는 이런 모든 문제에 함께 결합해서 정책적 공감대를 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함께 가면 좋겠다는 제안과 그런 결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고맙습니다. 강력한 야권 연대를 통해서 반한나라당 또 반 FTA 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해서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기필코 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높은 지도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한국노총과는 또 선의의 경쟁도 하지만 전략적 연대도 해가면서 총선을 치를 생각이고요. 내일 대의원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요한 골자로 하는 저희들의 어떤 선거 방침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MB정부 들어서서 정말 99%의 노동자나 서민들의 현실이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이제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국민들을 중심에 두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절망을 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위기의식들을 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뭐 다 민주노총이나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든지 보편적 복지 이런 시대의 흐름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와 정책적 연대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승리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저희 통합당의 지도부가 이제 탄생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이제 야권 연대를 위해서 조만간 저희들의 의사 결정을 해서 함께 연대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시장 때도 그런 야권 연대 실험을 해봤고, 해봤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최적의 구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기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표 이제 출발을 한 이후에 지금 뭐 한 열흘 된 시간 동안에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뭐 재래시장도 가고, 뭐 자영업자들도 만나고, 또 축산농가도 하고, 또 저축은행 때문에 뭐 피해를 입어서 절규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랬는데, 엄청 살기가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거를 가슴속에 그냥 절절히 지금 담고 있어서 그 아픔이 이제 저한테도 그게 전이가 돼서 저도 참 가슴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인도해 주시고 좀
평화롭게 우리나라가 참 평화가 중요한데 평화 문제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 정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큰 두 선거 때문에 국민이 갈등이 없이 아마 정치권과 종교협회가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당대표들이 다 여성들이 돼서 우리나라 아마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다 이렇게 여성 대표들이 됐는데 여성들이 좀 화합과 좀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이 정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너무 국민들에게 정치권 그러면 싸움하는 입장으로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각 정당이 다 자기 변화, 자기 혁신을 하는데 아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잘 되면 좀 정치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NCC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보려고 지금 우리 후배들 우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또 금년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분기점인데 NCC가 거기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 속에서 같이 민주화운동도 하고 뭐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같이 나눈 그 역사적 흔적 때문에 제가 참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항상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주의도 후퇴하고요. 또 국민들이 너무 도탄에 빠져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바로 세우려면 다 힘을 합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저희들의 민주통합당의 그 바람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그마한 힘이라도 다 합쳐서 큰 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통합으로라는 기지를 내걸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적으로 휘청거린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아프리카에 이렇게 원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웃이 이제 중국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한편은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그럴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금년이 정신 차려야 될 때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유럽까지 재정위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좀 쇠퇴 기로라 그럴까요? 그런 조짐이 좀 보이면서 그 경제의 흐름 자체가 아시아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중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굉장히 팽창하고 거기 일본은 또 탄탄한 자신의 그동안의 이제 재정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힘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샌드위치가 될 위험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 있었어요.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정말 선진국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봉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전 세계 말하는 피플에게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될 때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도 1%대 99%를 얘기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국가가 해주느냐 하는 것이 너무 양극화가 돼서 경제 민주화가 제일 중심에 서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선을 보이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균형 외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 외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주체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 외교가 깨지면 우리나라 경제랑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기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통합민주당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국제적 관계나 또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진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아주 면밀하게 추진하고 우리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희 참여정부 때도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다 이제 들어가서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굉장히 보건 것 같습니다. 저들이 한국 경매 안 오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격변하는 이런 시대에 정치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고 또 미래를 향해 가는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야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했는데 또 지금까지 잘 된 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로 파이브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속에 이 나라의 소망을 주는 이런 선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서울시민권 조례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과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그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이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러한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특히 저희 정치인과 또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또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거 결정 문제와 관련된 세종시 선거 결정과 기타 천안 영구 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표에
들가성의 문제에서 아주 현격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순진공무원이고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야당에서 뜻도 함께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말씀하신 여기 보니까 충청볼 때 이렇게 예, 나왔었죠. 네, 제가 엊그제 세종시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가균형발전 선언 8주년 기념 행사에 갔었는데 참으로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수도권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펴면서 지방이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지방세로 가는 것이 찬양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방의 대전 자립도가 굉장히 기록이 낮아지고요. 복지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후퇴하는 그거였는데, 세종시를 비롯해서 또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다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정부 때도 아마 좀 기저의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는 거는 차례정부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종시도 탄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총리 때 세종시라는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종시도 정말 가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좋은 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졸속, 너무 그냥 변질되고 축소돼서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 자유선진당 또 민주당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방 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그렇습니다.